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질을 개선하는 한의사 김상태입니다. 내가 건강을, 체력을 증진시키고 싶다. 나아가서 나의 정신력, 멘탈까지도 강화하고 싶다. 그렇다면 카디오 운동이 필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의 영상에서 카디오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정 심박수 이상이 나와야 된다. 최소 걷기보다는 강도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일정 시간 이상 지속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한 3, 4분 하고 쉬었다가 하고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립운동보다는 전신순환성 운동이어야 된다. 네 번째로 레크리에이셔널 스포츠보다는 트레이닝 개념이어야 되고, 다섯 번째로 최소 주 3, 4회는 해야 된다. 주 1, 2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과거 영상을 여기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과거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다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대표적인 카디오 운동 4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고, 이 영상을 잘 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카디오 운동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교해드릴 운동은 크게 4가지인데요. 달리기, 실내 사이클,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그 다음에 수영. 이 4가지 운동을 운동 강도나 그 외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운동 강도를 볼 건데요. 운동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MET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MET는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라는 뜻으로 대사적 활동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MET가 1이면 앉아있을 때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MET 1이라고 보고, 가볍게 걸을 때 혹은 보통 속도로 걸을 때를 2나 3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MET가 4, 5, 6 정도로 가면 중강도 운동, 중간 강도 정도의 운동이 되는 거고요. 걷기보다 힘들어지니까. MET 6 이상부터는 고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뭐 MET 7, 8, 9나 그 이상, 뭐 전력으로 정말 전력 질주하면 뭐 20까지도 나오겠죠. 그럼 이 운동들의 MET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달리기나 실내 사이클이나 수영은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겠죠. 정말 천천히 뛸 수도 있고 전력 질주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이 계단 오르기의 경우 우리가 계단 오를 때 보통 계단 오르는 속도로 놓고 보면 그때의 MET를 8에서 9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걷기의 2.5배에서 3배, 가만히 있을 때보다 8, 9배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명백한 고강도 운동인 거죠. 달리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이제 조깅이나 천천히 뛰기를 뭐 한 5에서 6 정도로 보고요. 일반적인 속도의 달리기를 뭐 한 8에서 9, 그리고 뭐 더 빨리 달리거나 전력 질주까지 하면 뭐 10에서 20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그 레이지 러닝 혹은 뭐 슬로우 조깅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은 걷는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뛰거나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도는 4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뭐 4에서 2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실내 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시속 16km 이하로 천천히 정말 캐주얼하게 타면 뭐 4도 나올 수 있고, 전력 질주를 하면 뭐 20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요. 수영의 경우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워킹, 물속에서 걷는 거죠. 그게 한 4, 5 정도 나와요. 일반 걷기가 3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거죠. 그래서 7, 80대 이상의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담 없는 운동이 아쿠아워킹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영을 배운 사람이 뭐 25m 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놓고 보면 그걸 한 8 정도로 봅니다. 당연히 수영도 전력으로 속력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20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버드 연구팀에서는 주간 고강도 운동을
75분 이상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MET를 관점에서 보면 MET 기준 6 이상의 운동을 예를 들면 20분씩 주 4회를 해주면 권장량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운동 중에서는 계단 오르기는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하더라도 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단 오르기를 주 20분씩 4회 한다, 혹은 뭐 15분씩 5회 한다, 아니면 11분씩 매일 7회 한다, 그러면 주간 고강도 운동의 권장량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걷기는 MET가 3인데 걷기를 매일 1시간, 2시간씩 한다. MET가 3이기 때문에 이걸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주간 고강도 운동 권장량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퇴근할 때 뭐 우리 집이 8층인데 8층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8층까지 올라가는 걸 매일 해도 5분 곱하기 뭐 5일 출근한다고 치면 5 곱하기 5니까 25분이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뭐 실내 자전거를 한번 10분 정도 더 타신다든지 해야 요 하버드 연구팀에서 제시한 주간 75분 운동량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운동들의 그 외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꼭 카디오를 하십시오, 걷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 요가나 필라테스도 좋은 운동이지만 카디오 없이 지금 증상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 카디오랑 병행이 되어야 근합성 능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의 어떤 가성비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정 연세 이상의 분들은 내가 관절이 안 좋은데 그런 운동들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리기를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에 비해서 만성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무릎이나 각종 관절에 안 좋은 운동들은 방향 전환이 많고 급가속, 급감속을 해야 되는 축구, 농구, 뭐 배드민턴, 테니스, 그런 운동들이고, 달리기는 방향 전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뭐 천천히 뛰려면 얼마든지 천천히 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 부상 이력이 있다, 무릎을 다친 적이 있거나 관절 관련 어떤 지병이 있으면, 그러면 이 3개를 하십시오. 이 운동들은 관절에 크게 부하를 주지 않는, 충격을 덜 주는 로우 임팩트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부상 위험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부상 위험성을 적어보면 이 운동들은 다 굉장히 낮고요, 하하고, 달리기 경우도 제가 소개해드린 레이지러닝이나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 하예요. 그런데 뭐 좀 전력 질주를 하거나 굉장히 빠르게 뛸 경우 조금 더 몸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중까지도 뭐 추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또 그 외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면,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운동들을 오랜 기간 다양하게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 운동들을 장기간 하면 다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유독 좀 소화력이 약하다, 소화불량이 심하다, 그러면 여기서 유독 달리기가 조금 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사이클을 6개월 타서 체력이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화력이 좀 약하고 가끔 뭐 심하게 취하면 굉장히 고생한다, 그러면 달리기로 조금 바꿔보세요. 짧은 기간이라도 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논문이 없어요. 왜 달리기가 다른 유산소에 비해 소화불량이 좀 더 효과적인지. 근데 그렇다고 다른 운동들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특히 수영도 소화불량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를 찾아온 환자가 10대, 20대, 30대인데 소화불량이 있으면 대체로 달리기를 시키고요. 40대 이상이면 전반적인 관절 상태나 나머지 증상들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맞는 운동을 처방해 드립니다. 사실 워낙 다 좋은 운동들이라 뭐 주 3일은 요거, 주 3일은 요거 하셔도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탈진하거나 부상 당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 75분 고강도 운동 시간도 처음부터 바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5분, 6분, 7분 이 정도 하시다가
내 체력이 증진됨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운동의 접근성도 되게 중요한데요. 접근성.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 뭐 이런 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데서나 공간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아파트 산다 그냥 공짜로 하는 거고, 아니면 인근에 뭐 어디 건물 조금 고층 건물 가서 해도 되는 거고, 실내 사이클의 경우 이제 헬스장에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내가 구입을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올라가죠. 중, 상. 근데 이제 수영의 단점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된다면 수영을 선택할까 고민할 정도로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인데, 다른 운동들과 다른 게 뭐냐면, 수영은 다른 운동들은 이제 하체나 코어 근육 위주로 쓰지만 수영은 팔까지 쓴단 말이에요. 팔까지. 정말 100% 전신 운동이에요. 그런데 팔 근육까지 써서 좋다는 거 외에도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은 그 팔 돌리기 체조 있잖아요. 채끼 내리고 소화불량 개선하는 체조. 그 영상이 조회수가 막 200만 이상 나온 이유가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인데, 그 운동의 원리 자체가 팔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피가 손끝까지 갔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중력의 힘으로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까지 갔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걸 정맥 활류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늘어납니다. 정맥 활류량이 늘어나니까 심장의 힘이 순간적으로 좋아져요. 심박 출량이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체에서 가슴 답답하고 명치 답답할 때 심박 출력, 심장의 엔진 출력을 일시적으로 딱 올려주니까는 채끼가 쑥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영은 할 때마다 팔을 위로 올려주는 동작을 계속하니까 심장 건강에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시켜봐도 달리기를 할 때나 뭐 다른 운동 고강도로 할 때보다 수영 고강도로 할 때 심박수가 10 정도 덜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이 그만큼 똑같이 운동을 해도 덜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인데, 단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접근성, 그리고 이제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건데, 그것부터가 이제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뭐 수영장이 리모델링 하거나 근처에 뭐 가까운 데 수영장이 없으면 왔다 갔다 시간도 소비가 되고, 또 수영 열심히 하시다가 코로나 시기 때 수영장이 닫으면서 내가 몇 년 운동 안 했더니 건강 나빠졌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어떤 수영장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가 그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 다른 카디오 중에 뭔가를 선택해서 주 75분 정도, MET 기준으로 6 이상의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양한 카디오 운동들의 장단점, 그리고 운동 강도, 여러 가지 비교할 부분들을 비교해드렸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는 신경가소성을 주제로 몇 편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신체에,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셨으면 해서 그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게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때마다 외국어 문장, 뭐 주로 영어 문장이죠. 그걸 같이 하나씩 외워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루를 더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이겠죠. 오늘 문장은 나 운동 되게 많이 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할걸?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 방에 몇 명이 있다고 치고 I exercise more than all of you put together. I exercise more than all of you put together. 그래서 운동을 여러분들 다 합친 거보다 많이 한다 할 때 합친 거를 이제 put이라는 단어를 써서 put together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I run 30 kilometers per week. 나 일주일에 30km쯤 뛰어. 너네들 다 합친 거보다 더 많이 뛸걸? I run more than all of you put together. 몇 번씩 반복하면서 따라 해볼게요. I run more than all of you put together. I run more than all of you put together. I run more than all of you put together. put together를 뭐 combined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I run more than all of you combined. 니네 다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뛰어. 그런데 put together를 쓰는 게 더
쉬운 표현이고 기본 동사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잠실의 진료실에서 한의사 김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